자,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보겠습니다. 자, 일명 그 EVPI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EVPI. 또 우리 뭐 좀 어렵게, 들어가는 부분이 EVSI 있는데, 그건 뭐 별도로 하고, 우리 EVPI. 이렇게 말합니다. Expected Value. 써볼까요? 쓰지 말게요. Expected Value of Perfect Information. Perfect Information. 완벽한 정보. 이런 뜻이죠. Expected Value. 완벽한 정보의 기대되는 가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생소한 그 말이 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태까지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을 해왔어요. 뭔가 확률적인 어떤 상황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확실한 상황이에요.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 당연히. 지금부터 할 얘기는 불확실성, 즉 원가관리회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확률적 요소를 갖다가 접목시킨 게 바로 이 분야입니다. 이게 조금 생소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제에서 문제를 접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게 무조건 풀어야 되고 무조건 맞춰야 돼요. 쉽습니다. 이게. 자, 어쨌든 의사결정의 이런 통계학적 확률 개념을 접목시킨 원가관리회계 분야인데,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또 그래요. 야, 이거 뭐 통계학적인 그런 얘기다 보니까 뭐 기대가치니 뭐 확률, 뭐 기회 손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여담인데 그 대학 때 그 통계학 개론을 제가 배운 적이 있었는데 아주 학을 띄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아주 짜증나는 학문이에요. 이게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호기심이 생기시는 수험생인 경우에는 간혹 야, 통계학을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우리가 통계학을 갖다가 공부해 가지고 그냥 폭발을 시켜 가지고 이런 거구나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통계학적인 약간의 그 개념들이죠.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구나. 받아들이자. 이게 뭔지, 뭘 의미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통계학 책을 갖다 한번 폭발을 시켜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 가지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이제 계산 문제 풀 수 있을 정도 요 정도로 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통계학적 개념을 간단하게 뭐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까놓고 우리 뭐 기대가치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 평균이에요. 평균. 우리 뭐 고등학교 때 확률 뭐 다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시작해라. 절대적으로. 자, 사례를 봐야 됩니다. 사례를. 자, 공통사례. 자, 회사는 강 씨의 연간급여 산정에 대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 첫 번째는 그 연간 판매량 수준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는 두 가지인데, 강 씨의 연간 판매량 곱하기 40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고정급으로 2만원. 요거 받을래? 두 번째, 두 번째. 강 씨의 연간 판매량에다가 이번에는 40이 아니라 60을 곱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고정급으로 작아졌죠. 8,000원. 두 가지의 대안을 선택했다.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두 가지 대안 하에서 김 씨의 연간 판매량과 발생 확률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발생 확률, 이게 나오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연간 판매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학적인 확률 개념을 좀 도입해가지고 대충 요게 낫겠다. 요만치가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 자,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뭐 우리 시험에서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연간 판매량이 400개인 경우와 800개인 경우. 케이스, 상황이라고 그래요. 상황이 이제 두 개가 주어지고 각 상황별로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주어져요. 그럼 선생님 40% 60%는 어떤 근거하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저도 몰라요. 그렇대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판매량이 400개일 확률이 40%, 800개일 확률이 60%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40% 60%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도 몰라요. 회사가 책정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상황은 두 개죠. 대안은 두 개. 그 다음에 상황 자체는 연간 판매량이 400개인 경우와 800개인 경우에 두 개.
그 두 개가 발생한 확률이 각각 40%,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의사결정 관련해서 기대가치가 있고요. 기회 손실이 있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EVPI 이렇게 나옵니다. 기대가치, 기회손실, EVPI 시험에 나왔다. 무조건 맞춰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맞추느냐. 아주 교과서들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책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걸로 게임 끝이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끝입니다. 요걸로. 자, 어떻게 푸는지 다 제시를 해놨어요. 제가. 자, 먼저 기대가치 기준을 먼저 보시면은 일명 평균이다 보시면 가중평균 두 가지를 확률로 평균해가지고 가장 큰 걸 선택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자세히 좀 보죠. 자, 대안 선택 보면은 확률로 성과를 가중평균하여 기대가치가 최대인 대안을 선택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먼저 상황 대안별 우리 기대가치에서 상황 대안별로 성과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 요놈인데 모든 시험에서 우리 그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요놈입니다.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일명 성과표라고 그래요. 페이오프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성과표 이렇게 말해요. 성과표. 제일 먼저 얘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얘가 기본이에요. 이거 작성을 뭔가 틀렸다. 어디서 뭔가 틀렸다 하면은 다 틀리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기회 손실, 조건부 손실이죠. 얼마냐? 다 얘가 작성돼야 나옵니다. 그 다음 EVPI 얘가 작성돼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이겁니다. 이 성과표, 페이오프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과표, 얘를 작성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미래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항상 페이오프 테이블 작성할 때는 미래 상황이 어떤 거였지? 그 다음, 대안이 어떤 거였지? 그럼 미래 상황이 요럴 때 내가 대안 1을 선택했다든가 2를 선택했을 때 성과가 얼마가 될까? 요렇게 집계를 하는 거예요. 쉽습니다. 이거는. 자, 상황은 두 개죠. 미래 상황은 두 개입니다. 어떻게? 연간 판매량이 400인 상황. 연간 판매량이 800인 상황. 상황은 두 가지. 미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미래 상황은 두 가지. 그 다음, 발생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40%, 60%. 무조건 이건 두 개 합치면 100%입니다. 40% 플러스 60%면 100%. 혹시라도 얘는 40%다 해놓고 얘가 안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1-40%. 여러분들이 추정을 해서 60% 이렇게 하면 돼요. 100%가 되게. 자, 상황은 두 가지. 그 다음 대안이 나와 있죠. 우리 대안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연간 판매량의 곱하기 얼마였어요? 40 플러스 고정급 2만 원. 두 번째 대안은 연간 판매량 곱하기 60이에요. 플러스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대안 1. 대안 1은 뭐였습니까? 판매량에다가 곱하기 40을 하는 상황입니다. 됐죠? 그대로 성과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400개 판매량이기 때문에 대안 1에서는 400개 판매량 곱하기 얼마? 40을 곱했죠. 플러스 고정급 2만 원 해주면 36,000원이라는 성과구나. 이걸 적어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 대안 1 하에서 판매량이 800개다 하게 되면 판매량 800개 곱하기 얼마? 곱하기 40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고정급 2만 원 해서 성과 52,000원 써주고 36,000원, 52,000원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 대안 2는 판매량에 곱하기 60이에요. 그 다음 플러스 8,000입니다. 자, 첫 번째 판매량이 400이다 하게 되면 400 곱하기 얼마? 40이 아니라 60. 그 다음 플러스 고정급 8,000 성과 32,000. 그 다음 판매량이 800개다 하게 되면 800개 곱하기 얼마? 40이 아니라 대안 두 번째 60 플러스 고정급 8,000 성과 얼마? 56,000.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미래 상황별로 대안을 접목시켜 보니까 네 가지의 성과가 나오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예요? 56,000원이 제일 크구나. 그럼 나는 어떤 행보를 걸어야 되는가? 이게 나오겠죠, 이게.
자, 이 성과표를 작성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밑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맞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업용으로. 자, 요 표를 먼저 그리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자, 이번엔 대안별로 기대가치, 즉, 가중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가중 평균을 볼게요. 자, 대안 1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 1의 기대가치. 대안 2의 기대가치. 각각을 구해봅니다. 확률을 곱해서 가중평균한다. 이런 얘기야. 첫 번째, 대안 1은 36,000과 52,000이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상황이에요. 자, 36,000 곱하기 확률 얼마? 40% 플러스 52,000은 성과 52,000 발생 확률 60%. 자, 기대가치, 가중평균 기대가치가 얼마냐면 45,600 나왔고,